네, 그러면 인수기업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78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CJ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수시 고용보장이라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를 내걸고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께 탄원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소개원으로선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입니다. 조금 이따 참석자를 사회자께서 소개할 것 같고요. 지난 11월 28일 찬바람 쌩쌩 부는 한강 북단에 농성 현장을 저와 전 을지로위원장을 했던 우원식 의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CJ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촉구하면서 78일째 LG유플러스 용산 본사 앞에 차가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고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와 정부, 언론에 LG유플러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CJ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이곳 국회 정론관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공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히 개선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분야 비정규직에게 이러한 공공 분야의 비정규직 개선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한숨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개선하려는 목적은 이를 통해 민간 분야로까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고용 환경 개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민간 분야 비정규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침 과기정통부에서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관계자들에게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한 쟁점 사항 등을 묻는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을 심사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방송과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책과 쟁점만 다룰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의 사회경제적 책임에 관한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이 전달받은 탄원서를 과기정통부에 곧바로 전달하고 막바지에 이른 심사에서 CJ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가장 중요한 심사의 하나로 다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지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이 국정지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산업적 측면만 앞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개개인의 삶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시민사회 가입자 그리고 가족, 친지까지 포함을 해서 1,6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을지로위원회를 대표해서 박홍근 위원장님께 탄원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는 CJ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소통에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통과 혁신 정성희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되고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LG가 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만 인수하고 사람을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이 추운 겨울날? 더구나 LG 유플러스는 LG그룹의 경영 모토가 뭔지를 똑똑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중심 윤리 경영입니다. 사람 중심 윤리 경영을 모토로 건 LG그룹에서 이렇게 협력업체 노동자들, 비정규직들을 길거리로 78일간이나 농성하게 하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량 해고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동자들하고 대화하고 고용 성결을 약속해야 됩니다. LG 유플러스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도 응당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벌 기업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정리해고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묵인하고 방조한다면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끝으로 LG 유플러스는 이 국민과 더불어서 크는 기업입니다. 국민들한테 잘못 보이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성계하고 국민들 편의를 잘 돌보고 이렇게 공공재를 운영하는 기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예, 다음은 당사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J헬로 창원서부 고객센터의 신송우 지회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J헬로 창원서부 고객센터 근무하고 있는 신송우입니다. CJ헬로 창원서부 고객센터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면서 약 7년을 도급기사로 일해왔으며 17년 초부터 무늬만 정직원이지 등재만 시켜놓고 최저임금으로 세금 처리하고 나머지 급여는 개인 사업자로 세금 계산 처리하고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12월부터는 100% 정직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노조원들과는 급여 체계에서는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고 임금은 정해진 거라고 논할 수 없다고 하며 서명을 하든지 미동의에 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센터 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사인하라고 보여주는데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적혀있는 급여는 차량 지원비, 식대, 유류비, 격주 토요일 근무 포함까지 총 235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회의를 포함시켜 주었다며 인심 쓰듯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둘 키우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노동자원 중 어느 누구 하나 야간 당직을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말한 적 없었으나 센터 관리자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 일을 빼겠다며 회의석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CJ헬로 창원서부에서는 5년에서 10년 근무를 한 직원들의 경력을 다 무시하고 이런 급여를 제시한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 또한 노조원 10명을 괴롭힘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타 센터 기사들과 확인을 하니 월등히 낮은 근무 조건과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CJ헬로 창원서부는 주위에 보기는커녕 착취와 강제성만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CJ헬로 창원서부 업무 형태는 단독 설치 30분, 번들 40분, 에이스 30분으로 편성되며 가평선까지 설치, 에이스, 사무실
개별 전달건까지 합하면 업무가 가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설레처럼 일해왔습니다. 최근 타 센터 기사님들과 업무 형태의 말을 들어본 결과 우린 센터 측에서 부당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노예였습니다. 17년 기사들의 월급에서 10만 5천 원을 차감하여 적립하고 19년 7월에 퇴사 처리하면서 우리 돈을 퇴직금이라고 돌려받았습니다. 연월차 또한 사용해 본 적이 없이 일에 매진해왔으나 센터 측에서는 3년에 걸쳐 해마다 회의날 본사에서 감사를 나온다는 명분으로 모든 기사에게 일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짓 월차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센터 측에 아무런 말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울분이 터집니다. 그리고 12년간 업무를 보는 PD의 사용료조차 기사들이 부담을 하고 자재비 또한 기사들의 몫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알지 못해 노예처럼 일을 해왔고 이제 바꿔보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안전하게 보다 더 나은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자 함인데 다음 날에 어떻게 알았는지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으며 관리이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조로 인해 머리 아픈 센터 직원들을 끝까지 같이 가고 싶겠냐. 나중에 계속해서 분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인데 또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조에 지금 가입하면 6플러스 인수되고 나면 다 잘린다고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조합원은 이런 얘기를 한 적 없고 이런 허위 사실을 서스럼 없이 관리자가 회석에서 직원들을 분란 일으키려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조합원 때문에 비조합원까지 피해를 본다며 본인의 행동을 책임을 절하는 등 이런 말들을 관리자의 생각이니 예를 들며 설명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인가 권리를 찾고자 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센터에서는 개인 혼자 살고자 노조 가입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는데 이번 인수하는 6플러스에서도 고용에 대해선 아무런 말 없어 우린 불안한 심정을 마음속에 언제까지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원의 회의 녹취를 노동조합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10명에게 센터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운운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을 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은 사안이나 센터 측에서는 법률과 취업규칙에 의한 법률로 기사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업무 특성상 현장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먼저 지원조차 하지 않은 채 출근까지 강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의거 심할서 작성 요구하고 있는 4대 지표는 사례 품질, 해피콜, 설치 에이스 재발률, 설치 30일 이내 에이스 재발률 이 항목들이 지표에 의해 센터 측에서 취업규칙 97점 이하 미달 시 심할서 작성 요구와 3회 이상 시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급여 차감, 퇴사까지 할 수 있다며 회의석에서 관리자는 말합니다. 취업규칙 몇 조 몇 항까지 언급하며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회의석에서 있던 저로서는 강한 압박 속에서 안 지키면 퇴사를 당하겠구나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 다음 날 취업규칙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업무가 없는 시간을 틈타 잠시 사무실에서 취업규칙을 보고 있는데 관리자가 옆에 와서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조 때문에 취업규칙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업무 태만이다. 근무이탈 아니냐. 추궁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을 사무실에서도 편히 못 보면 어디서 숙지를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으며 노조원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회의 시간에 근로법 취업규칙에 대해 너무 강압을 받아 피해를 줄이고자 갔지만 센터 측에서는 기사보다는 노조원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들었습니다. 센터 또한 회의 시간 위 4대 지표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침 회의석에서 반말과 개성을 지르며 압박을 가하고
기사들 또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강요의 대답만 하였습니다. 저는 CJ헬로 본사 측에 묻고 싶습니다. 이 지표를 할당 못할 시에 기사들이 심할서까지 작성하며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감사를 받으며 급여 차감, 퇴사까지 받아야 되는 중대한 과실인지 CJ헬로 본사 측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니 센터 측에서는 법률로 압박을 지역규칙으로 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고자 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거짓없이 이야기했지만 회사 측에서 이 일로 어떤 법률로 저에게 부당한 압박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악행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CJ헬로 창원서부센터 대표, 관리자와 일 같이 못합니다. CJ헬로 본사 창원서부센터 나쁜 대표와 관리자를 퇴출해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LG U+로의 인수를 앞두고 지금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몇 개의 고객센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경악할 만한 사실은 재계약을 하면서 30%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삭감하는 재계약 서류를 CJ헬로 원청에 들이밀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G U+와 그리고 CJ헬로가 인력 감축 구조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가기부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인수시 고용보장이라는 사회적 정의와 원칙이 좀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는 LG U+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연대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초가을에 시작한 농성이 벌써 78일차가 되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하고 싶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은 통신재벌 LG U+의 외면 속에 통곡하고 있다. 인수기업 LG U+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인수가 확정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0일 CJ헬로는 공시를 통해 오는 24일 임시주총을 열고 사명을 LG 헬로비전으로 바꾸고 송구영 LG U+ 홈 미디어 부문장 전무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LG U+는 사장을 내정해놓고 사명도 변경하면서 10여 년 이상을 CJ헬로 고객들을 위해 이뤄온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이 사이 CJ헬로 외주업체의 갑질과 노조 탄압은 극심해져 가고 있다.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말투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내지르는 고성은 일상화되어 버렸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온 가족이 외주업체 사장으로부터 관리자까지 다 차지하더니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심지어 LG U+에서 노조 간부를 해고할 것이고 인수가 되면 노동조합을 정리한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청인 CJ헬로는 내년 초에 재계약되는 고객센터에 유지보수 수수료를 30%나 삭감하고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LG U+와 CJ헬로가 인수를 앞두고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다. 인수기업 LG U+에 요구한다. 인수시 고용보장은 사회적 책임 있는 대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정의고 상식이다. 오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제출한 CJ헬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 시민사회단체, 가입자 1,600여 명의 서명은 CJ헬로 케이블 방송을 인수하는 거대 통신사인 LG U+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 이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LG U+의 책임 있는 자세부터 시작한다. 문을 잠그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면담 요구에 진정성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차가운 거리에서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없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낼 수 없다. LG U+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고용보장을 약속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12월 12일 고용보장 및 노동인권 촉구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참석자 1동. 예, 그러면 모두 기자회견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